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의 직장인이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우리에게 막상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저 쉬고 싶다, 나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라는 강박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워라벨의 대가들을 소개하고 휴식을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가, 시간의 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리스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명의 시간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은 같은 시간의 신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시간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시간의 밀도를 상징해요. 즉 크로노스는 분, 초, 구글 캘린더와 같은 정량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 순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브루스 밀러는 삶의 리듬이라는 책에서 카이로스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카이로스 신은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회의 홀령으로 보았다. 카이로스는 빨리 달리는 자로서 이마 위에 머리 한 줌을 빼고는 대머리여서 오로지 앞에서만 움켜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오직 내게 다가올 때만 움켜잡을 수 있다. 지나간 후에는 제우스조차 그를 잡아당길 수 없다. 밀러는 일상 경험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3시간짜리 데이트를 할 때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날아가지만 지루한 3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때는 시간이 기어간다.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런 건 아니시죠? 크로노스 시간으로 봤을 땐 똑같이 3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으로 봤을 땐 날아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등 완전히 딴판인 거죠. 크로노스는 시간의 양과 관련이 있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두 명의 신이 건넨 각각의 다른 리듬, 지혜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어느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것에 주목해야 할지를 알면 현재의 일상을 더 충실하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뽑아서 시간 상관없이 초집중해서 일을 끝내보는 거죠. 그 딱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입니다. 이 순간에는 시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일만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몰입해보세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고 말이죠. 지금 현재 업무가 넘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크로노스 시간 개념에 집착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일들이 자꾸 밀려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딱 한 가지라도 제대로 끝내볼 생각으로 달려들어보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사해보세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시간 개념에 집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대가,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 실존 철학의 시조인 쇠렌 키르케고르는 권태야말로 인류 문제의 진짜 근원이라고 여겼으며 심지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여기서 말하는 권태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가 말하는 권태는 나태함이나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쓴 에세이 윤작의 한 대목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태함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추천한다. 그러나 나태함은 결코 악의 근원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나태함이야말로 무료하지만 않다면 진정 신성한 삶이다. 이 말은 즉 나태함을 악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권태예요. 권태란 활동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부단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의 조바심도 나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를 못 견뎌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나태함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권태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합니다. 참된 나태함은 그 자체로 만족하기에 구태여 활동하려는 욕구가 없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며 단순히 현재 순간에 존재한다 라고 말이죠. 즉 참된 나태함을 수용한 사람은 아이처럼 단순한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은 끝없이 우리에게 알람 신호를 보냅니다. SNS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상을 추천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권태로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활동이나 자극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의미의 부재 때문이에요. 1800년대에도 키르케고르는 바쁨이 확산되는 것을 문제시했다고 해요. 그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한 구절입니다. 쉼 없는 활동은 인간을 정신세계에서 추방하고 본능적으로 늘 움직여야 하는 동물의 범주에 들게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비범한 재주가 있는 사람. 그들은 일평생이 사업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농담하고 예술작품에 탐복하는 일도 사무실에서 일하듯 사업가의 열정으로 임합니다. 세상에는 일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를 거의 신성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만 그 불안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바쁘게 스스로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답을 내면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초조함과 권태가 차분한 나태함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돈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가 베토벤과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는 숲길을 거닐 때 영감이 떠오르기를 믿고 기다렸어요. 날마다 2시간씩 빠짐없이 산책을 했고 산책을 하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감이 계속 떠올라 몹시 흥분될 때 그가 심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했던 것 또한 산책이었다고 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은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산책을 하는데 오히려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 산책을 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이 떠오르는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어떤 예술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넘치는 사무직 일을 연상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알았습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해내는 사람들조차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번아웃의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말이죠. 차이코프스키와 마찬가지로 베토벤 역시 산책을 하면서 에너지와 창의성을 키워나갔어요. 그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위생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냉수욕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 직후에는 매일같이 산책을 했으며 이 산책은 오후 내내 계속되거나 저녁까지 이어질 때도 많았다고 해요. 산책을 다녀온 다음에는 깊고 긴 낮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팔자가 정말 좋았네요. 어쨌든 산책과 깊은 수면, 이 두 가지는 휴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연이란 협업 파트너 덕분에 배트맨 교향곡 7번과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와 같은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붙어있는 것은 참신한 통찰을 얻는 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일 때가 많다. 무조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악착같이 일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을 내서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창의성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해요. 영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베토벤처럼 필기구를 소지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대가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도달하려면 조직적으로 이를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위키피디아에서 버트런드 러셀을 검색해보면 그의 직업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철학가였으며 논리학자였고 수학자이자 역사가, 작가이자 수필가였어요. 러셀의 업적과 수상 경력을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그의 삶은 게으름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가와 게으름의 신봉자였어요. 1932년 하퍼스지에 기고한 그의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보면 그런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 세상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막대한 해악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신념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능률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노는 법을 잃어버렸으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자유시간을 문명과 문화에 이바지할 활까지 잃어버렸다. 도시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로 수동적인 것이 되어버렸으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모조리 일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즉 현대인들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신념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는 방법도 잊게 된다는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현대인들에게 여가를 즐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놀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한가롭게 여가나 즐기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뒤에 즐겨도 충분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린다. 경쟁자는 내가 여가를 즐기는 동안 나를 앞질러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께서는 버트런드 러셀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에 너무 치여 에너지가 바닥났다면 막연히 꿈꾸지 말고 업무에 임하듯 여가 계획을 짜라. 오늘은 윌라 오디오북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윌라를 사용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는 책 읽는 속도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느린 편일 거예요.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책을 구매하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편인데요. 윌라 덕분에 큰 수고로움 없이 미국에 있는 한 달 동안 책 5권을 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겐 참 고마운 어플이죠.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링크와 쿠폰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무료로 많은 이용해보시길 바라고요. 동기부여과 쿠폰을 이용하시면 1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3개월간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참 여유롭다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분주하게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으며 한가하게 산다고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보류하지 말자 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만족감과 행복도 보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